자, 우선 여러분들이 구조역학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역학하면 일단 어렵다. 그렇죠? 겁을 먹습니다. 겁을 먹고 역학은 어려운 과목이다. 역학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다. 맞죠? 뭐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역학 과목은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과목이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과목입니다. 알았죠?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한다면 어렵게 배웠으니까 어렵게 생각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쉽게 배울 겁니다. 여러분 쉽게 배울 거니까 쉽게 배우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역학은 쉬운 과목이다. 여러분들이 건축 기사 시험을 5과목을 시험 보는데 거기에서 어떤 학생들은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보태고 이 구조 과목에서는 꽈락만 면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 구조 과목에서도 건축 구조에서 60점이 아니라 70점, 80점 맞아가지고 다른 과목에 점수를 더 보태줄 수 있는 과목이 될 겁니다. 알았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쉽게 정리를 하고 쉽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구조 과목에서 한 70, 80점 나올 수 있도록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역학 과목을 시간 관계상 뭐 다른 내용은 생략을 하고 바로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수업 내용 들어가 보면 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고 쉽게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장 힘과 모멘트에 대한 내용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힘과 모멘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서는 힘에 대한 성질, 그렇죠? 성질, 그리고 힘의 합력, 그리고 모멘트에 대한 성질 등을 배운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힘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힘에 대한 정의. 알겠죠? 여러분들이 칠판을 보십시오. 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도면상에 나타날 때 힘은 화살표로 많이 표시합니다. 화살표. 맞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힘 P가 이렇게 있다. 힘은 P라는 기호를 쓰기도 하고 또는 포스라고 해서 F라는 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기호는 뭐 P를 쓰건 F를 쓰건 뭐 전단력은 S도 쓰죠. 뭐 기호는 관계없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이것들이 힘이다. 힘인데 단위가 힘의 단위는 우리가 예전에 쓰는 공학 단위에서는 이 킬로그램의 단위 썼죠. 킬로그램. 힘이 1kg이다. 10kg이다. 그렇죠? 킬로그램 또는 1000kg이 1톤이죠. 킬로그램 톤의 단위를 썼습니다. 킬로그램 톤의 단위를 썼었는데 우리가 이 SI 단위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면서 힘의 단위를 뉴턴의 단위를 씁니다. 뉴턴. 맞죠? 이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예전에 썼던 1kg이 9.8 뉴턴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단위 변환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다른 과목은 어쩔지 몰라도 이 역학 부분에서는 단위 변환 내용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알겠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단위 변환 할 일이 없습니다. 알겠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킬로그램으로 문제가 나오면 킬로그램을 풀면 되는 거고 답이 킬로그램이고 뉴턴으로 나오면 문제가 나오면 답이 뉴턴입니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뭐 킬로그램이 뭔지 뉴턴이 뭔지 구별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아무튼 이런 단위를 쓰더라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힘은 이렇게 도면상에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최소한의 3가지 여건이 있어야 됩니다. 3가지 여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 조건이 힘의 3요소라고 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 힘이 어디에 작용되는가? 작용점. 맞죠? 힘이 작용되는 위치를 알아야겠죠? 그 위치를 점을 이렇게 찍습니다. 이게 A점 하면 요걸 보고 뭐라 하냐? 작용점이라 합니다. 작용점. 요거를 첫 번째로 작용점. 힘의 작용점을 먼저 나타내고 맞죠? A점이니까 만약에 이것이 도면이라면 XY 좌표가 있어가지고 X좌표 얼마, Y좌표 얼마라고 나오겠죠.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 Y 이런 식으로 좌표로 표시가 됩니다. 알겠죠? 다음에 힘의 크기. 힘이 얼만큼 작용될 것인가? 요게 1kg이냐 2kg이냐 또는 1톤이냐 2톤이냐 이렇게 크기가 나타나겠죠. 힘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선분의 길이로 나타납니다. 선분의 길이. 알겠죠? 요게 예를 들어서 1톤이라면 2톤은 어떻게 나타나냐? 요놈이 2배입니다. 2배. 길이가 2배가 되면 그게 힘도 2배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선분의 길이로 뭘 나타내냐? 힘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알겠죠? 이 선분의 길이로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래서 두 번째 이 힘의 크기입니다. 크기를 길이로 나타내고 다음에 작용점과 크기를 알더라도 뭐를 더 알아야 되냐면 방향을 알아야 돼요. 방향을. 예를 들어서 2톤의 힘이 작용된다라고 했는데 2톤이 아래로 작용되는 경우하고 위로 작용되는 경우가 다르겠죠. 아래로 작용되면 그 물체를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고 위로 작용되면 끌어올리려고 하겠죠. 틀립니다. 맞죠? 틀리기 때문에 그 방향을 알아야 된다. 방향. 힘의 작용 방향까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3가지를 크기, 방향, 작용점을 힘의 3요소로 합니다. 힘을 도면에 나타낼 적에 이 최소한 이 3개는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럼 방향은 어떻게 표시를 하냐? 이 방향은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각도로, 기울어진 각도로 표시합니다.
알겠죠? 뭐 세타라고 하기도 하고 뭐 알파라고 하기도 하고 관계없다. 알겠죠? 이 각도로 방향을 표시한다. 알았죠? 이거 힘의 3요소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선분의 길이가 곧 힘의 크기다. 알겠죠? 그러니까 힘의 화살표는 화살표가 2배가 되면 힘의 크기도 2배가 되고 루트 2배가 되면 힘의 크기도 루트 2배가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다. 알겠죠? 다음에 두 번째로 라미의 정리가 나옵니다. 라미의 정리. 라미의 정리는 뭐 여러분들이 학교 시간에 교과 시간에 다 배웠으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이해합니다. 간단히. 라미의 정리는 뭐냐면 이 세 개의 힘, 그러죠? 세 개의 힘, 평행한 세 개의 힘의 이 평행에 대한 원리로서 여러분 삼각함수 원리 중에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인 법칙을 응용한 겁니다. 알겠죠? 응용한 것인데 뭐 그런 내용 몰라도 됩니다. 그런 내용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라미의 정리는 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 점에 작용되는 세 개의 힘을 생각을 하자. 세 개의 힘, 예를 들어서 요거를 P1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교재 나와 있는 대로 똑같이 합시다. 요거를 P2라고 하고 요거를 P3라고 한다면 이 세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려면 맞죠? 평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이 P1이 이루는 각도가 있습니다. P1이 대응하는 각도를 요 각도로 합니다. 요 각도. 맞죠? 요거를 세타1이라고 하고 이 P2가 대응하는 각도는 이 각도로 합니다. 알겠죠? 마주보는 각, 대응하는 각을 요거를 세타2라고 하고 P3가 대응하는 각은 이 각이 됩니다. 요거를 세타3라고 했을 적에 이때 이것이 세 힘이 평형을 이룬다면 어떻게 되느냐? 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러므로 사인 세타 1분의 P1은 사인 세타 1분의 P1은 뭐가 같냐? 사인 세타 2분의 P2와 같고 사인 세타 2분의 P2와 같고 이것은 사인 세타 3분의 P3와 같다. 사인 세타 3분의 P3와 같다고 정리하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하냐? 사인 법칙이라 합니다. 이 사인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정의한 것이 바로 라미의 정리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또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냐면은 요거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요거 P1과 P2의 합력은 이렇게 P1을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주고 P2를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맞죠? 그러면 요 선분의 길이가 P1 플러스 P2입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이 P1하고 똑같이 그려주고 P3하고 똑같이 그려주면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이 평행하게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그렸을 적에 여러분 그림을 정확히 길을 재지 않고 그렸기 때문에 지금 이 균형이 안 맞습니다만은 실제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각형이 똑같은 삼각형으로 균형이 맞게 그려집니다. 알겠죠? 균형 맞게 그려진다. 그렇다고 했을 적에 그때 요게 원래 그러니까 정확히 그린다면 이 P2가 이렇게 평행하게 될 것이고 P3가 이렇게 평행하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맞죠? 그렇다면 바로 요 길이가 이 길이하고 같고 다시 말해서 이게 P2라면 요것도 P2가 되고 맞죠? 다음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길이가 같으니까 힘의 크기가 같겠죠? 요게 P3라면 요게 P3가 됩니다. 요게 P1이었고 맞죠? 그렇다면 요 삼각형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것만 다시 여기다 그려오면 요게 P1이 되고 요게 P2가 되고 요게 P3가 된다. 그 말이죠. 맞죠? 이렇게 모이게 된다면 그러면 이때 이 삼각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을 적에 요게 정확히 삼각형이 열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열리지 않고 요렇게 닫힌 삼각형을 이룬다. 알겠죠? 닫힌 삼각형을 이룬 때 세 개의 힘은 서로 평행하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라미의 정리입니다. 알겠죠? 이것은 그러니까 라미의 정리에 대한 정의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무시하면 되고 알았죠? 그래서 이걸로 계산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계산 문제 나오는데 어떻게 푸느냐? 이번에는 대응하는 각이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P1이 이거죠? 이 P1이 대응하는 각이 이것이 됩니다. 이 각도가 됩니다. 알았죠? 요것이 세타1이 돼버리고 이 세타1하고는 틀립니다. 틀린 각도인데 아무튼 이게 대응하게 되고 다음에 이번엔 P2가 대응하는 각이 이곳이 됩니다. 이것이 되죠. 이 각도가 뭐가 되냐? 세타2가 됩니다. 다음에 P3가 대응하는 각은 이 각도가 되죠. 이 각도가 세타3가 된다. 이때도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것을 성립한다. 왜? 라미의 정리니까 똑같이.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세타 1분의 P1 사인 세타 1분의 P1은 사인 세타 2분의 P2와 같고 이것은 사인 세타 3분의 P3와 같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 모양이나 똑같다. 평형이라면 세 힘이 평형이라면 이렇게 세 개가 나오든 모여 삼각형으로 닫힌 삼각형으로 세 개가 나오든 알겠죠? 모두 이 법칙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했으니까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느냐?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1을 얼마라고 알려줬을 적에 예를 들어서 P1이 10톤일 때 P2는 몇 톤이냐 또는 P3는 몇 톤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식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P1이 10톤이라고 주어진 거니까 사익각은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몇 도 주어질 거예요. 알겠죠? 두 개만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세 개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되니까 180도에서 두 개 빼면 되겠죠? 아무튼 각도 두 개만 알려주면 세 개는 다 알려준 겁니다. 알겠죠? 알려주면 그러면 P2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 두 개를 연립으로 풀어버리면 되겠죠. 맞죠? P2는 10 곱하기 sin 세타 1분의 sin 세타 2 계산기만 눌러주면 된다. 알겠죠? 마찬가지 P3가 얼마냐 물어보더라도 P3가 얼마냐 물어보면 이번엔 요거 두 개를 연립으로 풀면 되겠죠. 맞죠? 이것은 이코르 이것이다 라고 놓고 P3를 계산하면 되겠죠. 이와 정리한 것이 라미의 법칙 문제, 사인 법칙 문제다. 알았죠? 여러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약간 어렵게 느껴지죠? 어렵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문제를 들어가 보면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산수입니다. 산수. 자, 문제 보겠습니다. 예제 1-1번 보니까 그림에서 AC 부재가 받는 힘을 구해라고 나왔습니다. AC 부재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천정에 벽이죠. 벽에 이렇게 막대가 부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A점, 여기를 C점, 여기 안 나왔습니다만 B점이겠죠? B점이라고 하자. 맞죠? 이때 각도가 주어졌네요. 30도라고. 이 각도가 30도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안 보이지만 직각일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C점에 하중이 가해지는데 이게 얼마냐? 60kN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60kN. kN 작용되고 있을 때. 맞죠? 이때 뭘 구해라겠냐? AC 부재가 받는 힘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AC 부재. 요거네요, 요거. 맞죠? 이 AC 부재가 받는 힘이 이것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맞죠? 요 문제다. 요 문제 그대로 풀어보자. 맞죠? 그대로 풀어보려면 풀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방금 전에 배운 거 라메 법칙 그대로 한번 써보죠. 라메 법칙 그대로 써보면 라메 법칙 두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P1, P2, P3가 있는 것이 있었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P1, P2, P3가 있는 경우가 있었죠. 맞죠? 이 두 가지 형태로 만들면 됩니다. 요걸로 만들어도 되고 요걸로 만들어도 되고. 맞죠? 만약에 이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요걸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요걸로 만든다면 요것은 요게 힘이 하나, 둘 주어진 거죠. 나머지 하나가 여기 있죠. 모양이 요거하고 비슷하지만 보기가 안 좋습니다. 보기가 안 좋을 때 어떻게 하면 요걸 그대로 좀 넘겨버려도 됩니다. 넘겨도. 알았죠? 그대로 넘겨버리면 이렇게 넘겨버리겠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 요거 BC 부재 힘 똑같고 그리고 AC 부재 힘 그리고 주어진 힘 P 세 가지로 이 형태가 됐네요. 그러면 그 사이각이 요놈이 대응하는 각은 이 각이 되고 요놈이 대응하는 각은 이 각 90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 요놈이 대응하는 각은 요 각도가 되겠네요. 맞죠? 그래가지고 풀어도 됩니다. 똑같이 사인 법칙에 적용시키면 되겠죠. 맞죠? 그렇게 적용시켜보면 이 각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게 180도에 30도 뺐으니까 150도 되겠네요. 150도. 맞죠? 여기는 90도고 여기는 뭡니까? 90도 직각 플러스 30도니까 이 각도 얼마입니까? 90 플러스 30이니까 120도네요. 세 각을 다 하네요. 여기 90도고 그러니까 P1을 할 적에 P2를 구해라. 똑같은 문제죠. 맞죠? 사인 법칙 쓸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더 쉽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이 요 두 변이 나왔는데 요거 하나가 있는데 보십시오. 요거 삼각형이 있습니다. 사진 삼각형이 있죠. 이 삼각형을 그대로 써먹자. 그대로 써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게 60kN이 요거하고 평행합니다. 평행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평행이동시켜서 이걸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보내버리면. 맞죠? 보내버리면 이쪽으로 와버리고 원래는 이렇게 가면서 화살표 방향이 바뀝니다.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가면서 이게 60kN 이쪽으로 와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닫힌 삼각형 나와버렸네요. 맞습니까? 요 형태가 됐다 그 말이다. 그럼 이 닫힌 삼각형으로 보면 이 60kN이 대응하는 각이 30도가 되는 거고 바로 주어진 거죠. 다음에 구하려고 하는 AC가 대응하는 각은 90도가 되는 겁니다. 바로 주어진 거죠. 맞죠? 이게 더 쉽네. 이걸 해볼까요? 이걸 해보면 그러므로 sin 30도분의 60kN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sin 30도분의 60kN는 뭐가 같아야 되냐? sin 90도분의 AC하고 같아야 된다. 맞죠? 요거는 sin 90도분의 구하려고 하는 AC하고 같아야 된다. 그러면 AC를 구할 수 있겠죠? 양변에 sin 90도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대로 AC는 이코를 얼마냐?
구하려고 한 값은 60kN에다가 곱하기 이것분의 이거 하면 되겠죠. 사인 30도분의 사인 90도. 계산기만 눌러주면 얼마 하고 나올 것이다. 맞죠? 이렇게 푸는 것이 정석으로 푸는 겁니다. 라미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었다. 알았죠? 이해했습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풀지 마십시오. 알겠죠? 버려라. 버리고, 요거는 문제만 보면 답이 그냥 나옵니다. 문제 보고 60톤이네? 요거 AC 120톤 끝. 120kN 끝. 답. 그냥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그냥 나오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해도 바로 60 보고 120톤 바로 나옵니다. 답이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여러분이 이 라미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는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안 쓴다. 라미의 법칙을 거의 안 쓴다. 안 쓰고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배운 삼각함수 중에 뭘 배우냐면 아주 유용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뭘 배우냐면 이 직각삼각형, 여러분들이 자와 같은 삼각자와 같은 직각삼각형을 배웠는데 30도짜리 직각삼각형하고 여기가 30도면 여기는 몇 도일까요? 60도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세우면 됩니다. 그대로 세우면 이렇게 60도짜리가 됩니다. 60도짜리.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겁니다. 요걸 세우면 이게 됩니다. 맞죠? 60도짜리 배웠고 또 하나 배웠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45도짜리 삼각형을 배웠습니다. 여기가 45도, 여기는 몇 도일까요? 똑같이 45도입니다. 알겠죠? 똑같이 45도를 배웠다.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길이 비율을 배웠습니다. 길이 비율 배웠죠. 다 알고 있죠?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몰라도 관계없다. 지금 외우면 된다. 어렵지 않으니까.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이면 길이 비율이 얼마입니까? 1대 2대 루트 3. 맞죠? 요거 60도니까 똑같이 1대 2대 루트 3. 제일 짧은 게 1, 제일 긴 게 2, 중간 거 루트 3입니다. 알겠죠? 1대 2대 루트 3. 이거 두 개는 같은 삼각형입니다. 세운 거 높인 것 뿐이다. 맞죠? 여러분들이 45도짜리 직각삼각형 얼마였습니까? 1대 루트 2. 맞죠? 요것만 외우면 됩니다. 요것만. 알겠죠? 요게 주로 나오는 것이고, 알겠죠? 주로 여러분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60도짜리, 30도짜리, 45도짜리가 주로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외우자면,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 직각삼각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길이 비율이 요게 3이고 요게 4일 때 빗변의 길이가 5인 3대 4대 5인 직각삼각형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맞는가 확인해 보려면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적용시켜보면 됩니다.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요놈의 제곱 플러스 요놈의 제곱이면 됩니다. 요놈의 제곱은 5, 25죠. 25는 3, 3은 9 플러스 4, 4, 16. 9 플러스 16이 25 맞습니다. 요거 직각삼각형 맞습니다. 맞죠? 이렇게 요거 길이 비율이 있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 암기하고 있는 것이 이 4개의 삼각형이 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이 4개가 다 나온다. 알겠죠? 요거죠. 맞습니까? 바로 갑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몇 대 몇? 1대 2. 맞죠? 그러니까 길이 비율이 여기서도 1대 여기 2대 여기 루트 3의 길이 비율을 가질 겁니다.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이니까. 맞죠? 그렇다면 아까 여기가 60kN이라면 길이 비율이 1대 2였죠. 이게 2배만큼 컸죠.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힘의 정리에서 배웠습니다. 뭐라 배웠습니까? 선분의 길이가 힘의 크기다. 맞죠? 그러니까 길이가 2배가 되니까 힘도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60 곱하기 2, 120 그냥 나온 겁니다. 맞죠? 이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보너스 문제. 이 문제 푸는데 시간 30초도 안 걸린다. 문제 보고 답 보고 다음 문제. 쉽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아주 쉽다. 누가 역학을 어렵다 했습니까? 역학은 쉽습니다. 알겠죠? 차라리 여러분들 시공이나 법규 문제 푸는 게 더 오래 걸리지 이 문제 푸는 게 더 오래 걸립니까? 아주 쉽죠? 그렇죠? 쉽습니다. 또 여러분들 하나 더 해보자. 1-2번 문제 한번 볼까요? 1-2번 문제도 맞는가 보자. 1-2번 문제를 보니까 이번엔 천정에 매달려 있는데 60도, 30도네요.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30도라면 다른 말이 없어도 사이각은 몇 도일까요? 90도입니다. 그래야 세 개 합해서 180도가 되니까. 맞죠? 이 정도는 뭐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 여기를 A, B 여기를 C라 했을 때 문제 보니까 C점에 힘 P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네요. C의 힘 P가 작용되고 있다. 그때 문제에서 뭘 물어봤느냐?
작용될 때 AC 부재가 받는 인장력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AC 부재. AC 부재가 뭡니까? 요거네, 요거죠? 여기 걸리는 힘이 얼마냐, 요걸 물어본 겁니다. 여기 AC 부재가 걸리는 힘, 이게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대로 라미 법칙 쓰려면은 힘이 P 하나 있고 AC 하나 있고 요거 CB 하나 있고 세 개죠? 셈이 평형을 이룬다면 요거 사인 90도분의 P는 사인 이 각도분의 AC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 각도는 뭡니까? 이 각도는 원래 구하려면 원래 FM대로 구하려고 하면 요걸 그대로 수직선으로 올려버리면 여기가 90도면 여기는 30도겠죠? 여기가 60도면 여기는 60도겠죠? 맞죠? 이렇게 하면 여기가 60도라면 180도에서 60도 빼주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120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90도분의 P는 사인 120분의 AC 해가지고 AC가 몇 P인지 계산이 되겠죠? 맞죠? 그렇게 구하려고 보니까 다시 써보면 사인 90도분의 P는 사인 120도분의 AC다. 그러니까 AC는 얼마냐라고 하니까 AC는 이코르 P 곱하기 요것분의 요거니까 사인 90도분의 사인 120도다. 계산기 눌러보십시오. 몇 P 나오는지. 여러분들 계산기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수업시간에 계산기 꼭 가지고 다니세요. 눌러보세요. 몇 P 나오는가. 눌러보면 얼마 나옵니까? 아마 제가 눌러보니까 0.866P 나옵니다. 0.866P가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나다라 보기 보십시오. 0.866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된장 없죠. 열심히 풀었는데 없죠. 맞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란 문제가 아니다. 알겠죠? 이렇게 풀어란 문제가 아니고 0.866도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가나다라 해보니까 루트 얼마로 나왔죠. 루트 얼마. 그렇죠? 이걸 루트 얼마로 구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요거는 아까 삼각형짜리 그거 써라 그 말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닫힌 삼각형으로 바꿉니다. 닫힌 삼각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뭐냐? 바꾸는 방법은 요 P를 포함해서 바꾸려고 하면 요 AC를 그대로 방향을 반대로 해서 평행하게 바꿔버리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림 그리기 쉽게 좀 P를 크게 그릴까요? P를 좀 크게 그리면 요게 P라고 하면 맞죠? 요 그대로 방향만 바꿔가지고 요렇게 그려주고 맞죠? 요거 그대로 방향만 바꿔서 이렇게 그려주면 요렇게 만나겠네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사이각은 똑같이 90도입니다. 맞죠? 요렇게 됩니다. 요게 AC고 요게 BC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각도 몇 도일까요? 이 각도는 30도가 됩니다. 30도. 요거 같아 있죠? 30도가 되고 이 각도는 60도가 됩니다. 맞죠? 요렇게 해놓고 풀면 된다. 닫힌 삼각형이다. 맞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학생들은 요거 60도인지 30도인지 요거 못 고르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못 고르는 학생도 있는데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면 여러분 보시면 이 각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선분의 각도인데 수직하고 이루는 각도죠. 맞습니까? 요건 수평하고 이루는 각도가 60도라는 말이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직하고 이루는 각도는 이 각도 아닙니까? 이 각도? 맞죠? 그러니까 요것이 요겁니다. 맞죠? 얼마입니까? 30 그냥 보이잖아요. 맞죠? 이게 30도니까. 그래야 60 곱하기 30이야 90이니까. 맞죠? 30입니다. 맞죠? 똑같은 원리로 여기 30이면 당연히 여기는 60이어야 되겠죠. 맞죠? 아무튼 구했습니다. 구해놓고 보니까 이제 길이 비율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라미 법칙 쓸 필요도 없겠죠? 맞죠? 30도짜리입니다. 1대 2대 루트 3의 길이 비율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 선분하고 요 선분의 길이 비율은 요게 몇 배입니까? P의 몇 배입니까? 2분의 루트 3배가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바로 나옵니다. AC는 이꼴 얼마냐? P의 몇 배다? 2분의 루트 3배다. 맞죠?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이렇게 구한다. 알았죠? 요렇게 풀어라고 나온 문제다. 알겠죠? 1대1대 루트 3만 하면 되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십시오. 이해하시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을 그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연습이 좀 되면 지금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하는 연습이 좀 되면 나중에 이거 안 그려도 됩니다. 이거 안 그려도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안 그리고도 풀 수 있는데 어떻게 푸냐면은 연습이 좀 숙달이 돼야 됩니다. 숙달이 좀 되다 보면은 문제를 좀 풀어보면 바로 구합니다. 바로 어떻게 구하냐면 다시 한번 똑같이 그려보면 여기 60도 여기 30도라고 하면 직각 맞죠? A, B, C라고 하면 주어진 값이 여기 C점에 1P가 있네요. 1P가
맞죠? 그래 놓고 여기 AC가 이게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맞죠? 요걸 어떻게 풀어버리냐면 이 삼각형을 그냥 이용해버린다. 그냥. 요걸 그냥 써도 됩니다. 그냥 쓰긴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요 세 가지 변 중에 P에 해당하는 변이 평행한 것이 없죠? 없습니다. 평행한 게 있으면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데 없죠?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직각인 것이 있네. 직각인 거. 여기 직각인 거 있네. 맞죠?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되냐? 직각인 거를 취하면 됩니다. 직각인 걸. 알겠죠? 그러니까 P에 대응하는 변이 이 변이 돼버립니다. 직각인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P에 대응하는 변이 돼버리고 그렇다면 AC에 대응하는 변이 이것이 아닙니다. 직각이니까 이것이 되겠지. 이것이. 알겠죠? 요것이 AC에 대응하는 변이 돼버립니다. 맞죠? BC에 대응하는 변은 이쪽으로 가버려. 이게 바로 BC에 대응하는 변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힘의 비율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1대 2대 루트 3이죠. 맞죠? 그러니까 요 변에 2분의 루트 3배죠. 맞습니까? 왜 그러냐? 나누기 2하면 이게 1이 될 겁니까? 나누기 2하면 2하면 2분의 루트 3이 되죠. 다시 말해서 이게 1일 때 이게 2분의 루트 3. 맞죠? 그러죠? 그러니까 P일 때 2분의 루트 3 P가 되는 거죠. 맞죠? 여기가 1P일 때 이거는 2분의 루트 3 P가 되는 거다. 맞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바로 이용할 수도 있다. 밑에 그림 따로 안 그려도. 알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가려면 직각까지 생각하려면 조금 한 단계 더 머리가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연습할 때는 이걸로 하다가 숫자에 되면 바로 들어가면 된다. 바로. 알겠죠? 그러니까 삼각형 안으로 화살표가 들어갈 때 평행한 것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고 만약에 평행한 것이 없으면 직각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얘만 직각 취하면 안 되고 나머지 변들도 똑같이 직각을 다 취해줘야 된다. 알겠죠? 만약에 얘만 직각으로 들어가 놓고 얘를 그대로 써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한 값이 AC변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BC변 힘이 나와버립니다. 알겠죠?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같이 직각으로 바꿨으면 같이 직각으로 바꿔라. 알겠죠? 요것만 생각하면 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 문제, 2번 문제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잘 풀 수 있겠죠? 그러죠? 라메의 법칙 쓰지 말고 그냥 길이 비율로 풀면 된다. 알겠죠? 여러분들 예제 문제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2008년에 나온 문제네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가 2008년과 2006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30도짜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왔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게 각도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도 바뀌어도 아까 이야기했었죠. 45도짜리도 있었고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게 3대 4대 5의 비율도 있었다. 알겠죠? 45도일 때는 1대 1대 루트 2 비율이라는 것만 알면 되고 알겠죠? 3대 4대 5의 비율은 각도를 몰라도 됩니다. 각도를 몰라도. 사익각이 안 알려줘도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알겠죠? 만약에 이 비율이 이것이 되버린다. 만약에 이것이 다른 말 없이 각도 없이 시험 문제가 똑같이 응용해서 이렇게 나왔다 봅시다. 얘가 직각이라고만 나오고 직각으로만. 맞죠? 그런데 이 선분의 길이가 여기에 3m고 여기에 4m라고밖에 안 나왔습니다. 맞죠? 길이만 주어진 거죠? 그래놓고 여기 P가 주어지면 맞죠? 그때 여기 걸리는 힘이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길이 비율이 3대 4면 여기는 5m니까 바로 나와버리니까. 맞죠? 그러면 요놈에 대응하는 것이 이거니까 여기가 P니까 여기 AC에 대응하는 것이 여기 있으니까 맞죠? 이것 대 이것은 5대 4의 비율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AC는 얼마입니까? 5분의 4P가 되는 거죠. 맞죠? 요렇게 해도 응용 문제로 이걸로도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은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는 거의 쉬운 거, 더 쉬운 거 나온다. 쉬운 게 더 많이 나온다. 어려운 게 더 적게 나오고 쉬운 게 더 많이 나옵니다. 어려운 거 하나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쉬운 거 하나 안 틀리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주관식 시험 문제하고 다르게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는 1차 시험에서는 배점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아무리 시간 오래 걸려가지고 풀어도 하나 맞히면 5점밖에 안 줍니다. 더 안 줍니다. 10점 안 줍니다. 쉬운 문제 아무리 쉽게 풀어도 1점 안 주고 3점 안 줍니다. 똑같이 5점 줍니다. 알겠죠? 쉬운 것도 5점, 어려운 것도 5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한두 개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쉬운 거 두세 개 맞추는 건 더 쉽죠. 그게 더. 맞죠? 그러니까 쉬운 거 두세 개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편하고 좋지. 여러분들 어려운 거 하나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보다 쉬운 거 안 틀리려고 해라. 알았죠? 그것이 평균 점수 높이는 요령입니다. 알았죠? 이 정도 정리해놓고 다음에 교재 세 번째로 모멘트가 나오네요. 모멘트라는 것이 나옵니다. 모멘트. 이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이 모멘트 영어에 M자를 주로 많이 쓰고 있고 맞죠? 이 모멘트는 뭐냐면 어떤 물체를 돌아가게 하거나 휘어지게 작용되는 그 물리량을 모멘트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멘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힌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막대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에 피를 이렇게 가하면 이 막대기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 돌아가게 작용되는 모멘트가 이게 모멘트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양을. 알겠죠? 근데 이 돌아가는 양, 이 모멘트의 양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일단 요 흰 피가 세면 커지면 모멘트도 커지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이 피에는 비례합니다. 비례하고 또 흰 피가 같을지라도 뭐에 또 비례하냐면 이 길이가, 이 선분의 길이가 이게 L인데, L이라고 하면 이 선분의 길이 L이 짧았을 때보다는 컸을 때가 모멘트 회전력이 더 커지더라.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 선분의 길이 L에도 비례하더라. 그래서 모멘트는 힘 곱하기 길입니다. 힘 곱하기 떨어진 거리인데, 힘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이 점은 5점이라면 이 5점을 기준으로 한 모멘트 MO가 되는데, 맞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거리, 이 거리가 중요합니다. 거리가, 이 거리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힘의 화살표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힘 P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여기 5점에 대한 모멘트를 구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5점이라고 하면 그래서 5점에 대한 모멘트 MO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거리가 예를 들어서 뭐 3m라고 주어졌다 라고 하고, 요 힘 P가 예를 들어서 뭐 5톤이라고 주어졌다 라고 한다면, 맞죠? 그러면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라고 하구나 라고 해서 5 곱하기 3 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리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거리인데, 거리는 아무 거리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힘 화살표 방향의 수직인 거리, 꼭 직각, 수직 방향의 거리만 된다. 알았죠?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요것만. 그러니까 직각이 이거 직각이죠. 여기 직각. 이 직각, 수직된 이 거리, 요 거리를 곱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거리는 거리인데 이거는 반드시 수직거리다. 수직거리. 요것만 조심해라. 수직거리다. 알겠죠? 모멘트는 힘 곱하기 수직거리다, 직각거리다. 요것만 조심하면 된다. 이걸 모멘트라고 한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한번 1-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힘이 나와 있네요. 100kN이 나와 있는데 45도 각도로 해서 2√2m라고 주어졌습니다. 똑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100kN인데 P가 여기에 직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 길이가 줘야겠네. 이 길이가, 요 길이가 얼마냐? 요게 2√2m다. 그래서 여기에 5점이라면 이 5점을 기준으로 한 모멘트 MO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MO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M 옆에 붙이는 하참자 조그맣게 쓰는 것은 뭐냐면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그러니까 모멘트를 구하는 기준점이 5점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힘 P에 대한 모멘트를 구해라 그 말이죠. 맞죠? 이건 얼마냐? 이코르 힘 P 곱하기 떨어진 거리 L이더라 라고 했는데, 맞죠? 이 떨어진 거리는 이 거리입니다. 이 수직거리 이겁니다. 이게 L입니다. 이게 L이죠. 이걸 알아야겠죠? 방금 전에 말한 대로 100 곱하기 2√2 해버리면 틀린다. 알겠죠? 반드시 떨어진 거리는 이 수직거리다. 그러니까 수직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 여기에 문제에서 45도라고 주어졌네요. 45도. 45도라면 여러분들이 요거의 사인이죠. 그러니까 이 거리는 이것 곱하기 사인 45도 하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L은 얼마냐면 요거 이변의 길이 2√2죠. 2√2 곱하기 사인 45도 하면 됩니다. 맞죠? 이렇게 눌러주면 얼마가 나오냐? 2m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100 곱하기 2m에서 200kN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맞죠? 맞죠? 수직거리라는 거, 직각거리라는 거 요것만 잘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도 요것도 안 해야 된다. 요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할 필요 없죠. 왜 할 필요 없습니까? 방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방금 전에 45도짜리 직각삼각형 나왔습니다. 길이 비율 얼마라고? 1대 요거 루트2 맞습니까? 요게 2루트2라면 루트2의 2배네. 맞습니까? 2배죠? 요것도 2배 해주면 되겠죠. 당연히 요거 2m입니다. 요것도 2m. 맞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2m가 바로 눈에 보이네. 그러니까 바로 100 곱하기 2 200kN 답. 수식 쓸 필요도 없습니다. 식 쓸 필요도 없죠? 그러죠? 문제 보면 100 곱하기 2 200 바로 나오네. 알겠죠? 연습을 하십시오. 연습을. 알았죠? 아주 쉽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모멘트에서 여러분들 좀 특이한 것으로 우력 모멘트라는 것이 나오는데, 우선 우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력. 우력이다. 우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짝, 우자, 힘, 역자입니다. 한 쌍의 힘입니다. 한 쌍의 힘. 한 쌍의 힘으로써 여러분들 영어로 커플이랍니다. 커플.
커플 포스라고 합니다. 커플 포스가 바로 우력입니다. 우력. 맞죠?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 커플이다. 커플. 여러분들 학교에 남자 여자 커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힘도 커플이 있습니다. 알겠죠? 힘도 커플이 있다. 어떻게 커플이냐? 이것은 요 우력은 뭐냐면 요 두 개의 힘이 있습니다. 두 개의 힘이 있는데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입니다. 크기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선분의 길이가 똑같다 그 말이죠. 맞죠? 여기에 1P라고 하면 이것도 1P입니다. 알겠죠?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다. 알겠죠? 이 두 힘을,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인 두 힘을, 이 두 힘을 뭐라고 하냐면 한 쌍의 힘이다. 한 짝의 힘이다. 라고 해서 한자로 우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영어로는 커플 포스. 힘의 커플이다. 힘 커플이다. 힘 커플. 알겠죠? 이 힘 커플은 둘이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알겠죠?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두 힘 커플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직각거리라고 하면 이게 직각거리죠? 직각거리라고 하면 이것을 L이라고 합시다. L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힘의 합력은 얼마냐면 이 우력의 합력은 우력의 합력은 뭐가 되면 둘이 섞어져 가지고 0이 돼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힘은 벡터량으로서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가지고 있죠. 방향 가지고 있는데 요게 이 어떤 물체가 이렇게 물체가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있다고 가정하면 이 힘 P는 위로 올리려고 할 것이고 이 힘 P는 밑으로 내리려고 할 거죠. 맞죠? 1P는 올리고 1P는 내리네요. 그럼 이 물체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힘 방향이 Y축 방향입니다. 수직 방향. 수직 방향에 대해서 힘이 평형입니다. 평형.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다. 힘의 합은 이코르 0입니다. 올라가는 걸 플러스라고 하고 내려가는 걸 마이너스로 한다면 그러면 1 플러스 1P 마이너스 1P 이콜 0P 나옵니다. 0P. 맞죠? 그래서 우력의 합은 얼마가 되냐? 합은 0이 됩니다. 0이다. 알겠죠? 이 우력은 한 쌍의 힘은 합이 0입니다. 합력, 힘으로는 몇 톤이냐라고 또 몇 뉴턴이냐 물어보면 0뉴턴입니다. 작용되지 않습니다. 맞죠? 아무런 영향도 없다. 알겠죠? 그래서 우력의 합은 0이다. 라는 거 암기하고 시험에서 물어보고 그러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느냐? 물체가 있는데 이렇게 물체가 있었는데 이 물체에 이렇게 힘 두 개가 작용되면 힘이 작용되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이것이 돌아가죠. 돌아가. 알겠죠? 요건 힘이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데 그 대신에 이거는 이렇게 돌려버린다. 물체를 돌려버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사랑을 해서 합이 0으로 없어져 버리지만 대신에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죠? 손 잡고 빙글빙글 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력은 힘으로서는 0이지만 대신에 뭐로 작용되냐? 우력 모멘트로 표현된다. 돌아가는 양이니까 모멘트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력은 우력 모멘트로 표현된다. 돌아간다. 알겠죠? 물체를 돌린다. 알겠죠? 이처럼 합력은 0이면서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한 쌍의 힘을 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때 그 모멘트를 우력 모멘트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우력 모멘트 M 이코르 얼마입니까? 우력 모멘트 M 이코르 이 힘 크기 P 곱하기 상호간에 떨어진 거리 수직거리 L입니다. 맞죠? 똑같이 이것도 우력 모멘트도 PL이다. PL. 알겠죠? 요거를 우력 모멘트라고 한다. 힘이 예를 들어서 몇 뉴턴 길이가 몇 메타라면 뉴턴 메타가 됩니다. 뉴턴 메타. 알겠죠? 여러분 참고로 1뉴턴메타라고 하는 이 1의 단위는 모멘트 1의 단위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SI 단위로 줄이라고도 합니다. 줄. 알겠죠? 줄하고 같은 단위입니다. 참고로만 알고 있고 문제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안 물어본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네 번째로 바리농의 한모멘트 정리가 나오죠. 바리농의 한모멘트 정리는 뭐냐? 이거는 여기 정리했죠. 바리농의 한모멘트 정리는 평행한 여러 힘들에 대한 성질입니다. 이번엔 힘이 평행합니다. 평행해. 예를 들어서 이게 P1이다. 요게 P2다. 예를 들어서 요게 P3다. 이렇게 평행한 두 개가 돼도 되고 세 개가 돼도 되고 네 개가 돼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개수는 관계없습니다. 평행한 두 개 이상의 힘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다면 이 힘들의 합력은 어떻게 갈까요? 합력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대략 이 정도 위치에 있겠죠. 맞죠? 합력의 크기가 이렇게 세 개가 모아진 것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 합력입니다. 합력. 세 개의 힘을 모은 것으로서 이게 뭐냐? 시그마 P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그마 P. 시그마 P란 말은 무슨 말이냐? P1 플러스 P2 플러스 P3란 말이다. 맞죠? 이것을 합력이라고 하고 합력은 이 R 대문자 I라는 교로도 많이 씁니다. 알겠죠? 합력은 이 R이라는 교로 많이 쓴다.
알았죠? 이 합력 R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방향이 똑같은 세 개 평행한 힘이면 그냥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이거 뭐 초등학교 산수 시간도 아니고, 그죠? 이것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너무 쉬우니까. 알겠죠?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너무 쉬우니까 이건 안 나오고, 대신에 뭘 물어보냐면 합력이 이렇게 크기는 이렇게 작용될 것인데 그 작용 위치, 알겠죠? 어디에 작용될 것인가? 작용 위치를 시험에서 물어본다. 그 작용 위치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 바리농의 한모먼트 정리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이해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요것도 쉽다겠는데 요것도 틀리는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있냐면은 더하긴 더하되 뭘 주의해야 되면 방향을.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요게 다 똑같은 방향일 때 더한 것이지, 만약에 요거 하나가 간첩처럼 이렇게 거꾸로 P3가 있으면, 방향이 뒤집어 버렸으면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방향의 반대는 마이너스로 P3 해야 됩니다. 알겠죠? 방향이 똑같으면 플러스로 더하고 방향이 바뀌면 마이너스로 더한다. 알았죠? 요 정도는 뭐 기본이고, 알겠죠? 일단은 여기에 똑같은 방향이라고 놓고 작용 위치를 구하는데, 작용 위치를 예를 들어서 위치를 구하기 위한 작용점이 주어질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작용점이 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기준점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기준점이 될 수도 있고,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조였는가? 예를 들어서 임의점 여기를 5점이라고 이렇게 조였다고 가정을 해보자, 문제에서. 그래서 저게 이 합력 R의 작용 위치는 5점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진 위치에 요 거리를 x라 할까요? 이 x 얼만큼 x메타를 구해라. 합력의 작용 위치 x가 몇 메타냐? 요걸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알겠죠? 요걸 물어보면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는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P1까지 떨어진 수직거리, 이거를 P1의 작용 위치 X1이라고 한번 해보고, 여러분 교재 L1이라고 했죠? 뭐 L을 쓰든 X를 쓰든 어차피 거리니까 관계없습니다. 기호는 관계없어요. 알겠죠? 다음에 P2의 힘이 작용되는 떨어진 거리는 이 거리가 되겠죠. 이 거리를 X2라고 한번 해보고, 그러면 P3가 작용되는 거리는 이 거리가 되겠죠. 당연히 이거 얼마입니까? 당연히 X3라고 할 수 있겠죠. 해본다면, 맞죠? 그런다면 이제 모멘트를 배웠으니까 P1에 대한 모멘트는 P1 곱하기 떨어진 거리 X1, P2에 대한 모멘트는 P2 곱하기 떨어진 거리 X2, P3에 대한 모멘트는 P3 곱하기 떨어진 거리 X3겠죠. 맞죠? 이것들을 뭐라 하냐? 성분력이라는, 성분력. 여기 합력이고 여기 성분력이랍니다. 그러면 각 성분력들의 모멘트의 합은 뭐가 같아야 되냐? 이 세 개를 모은 이 합력 R, 이 합력 R 하나의 모멘트하고 똑같다. 무슨 말이냐면 P1이 돌리고 P2가 돌리고 P3가 돌린 거 세 개를 다 돌리는 힘을 모으면 이 세 힘을 다 합이 한 번 돌린 거랑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알았죠? 이거를 정의하는 것이 뭐냐? 바른용의 한모먼트 정의입니다. 알겠죠? 바른용의 한모먼트 정의로서 여러분 교대로 읽어보면 한 점에 해당되는 각 모먼트의 대수합은 합력 하나의 모먼트와 같다. 알겠죠? 그 말을 수식으로 적어보면 됩니까? 수식으로 보면 합력의 모먼트 합은 여러분의 모먼트 P1 X1, P2 X2, P3 X3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P1 곱하기 X1 플러스 P2 곱하기 X2 플러스 P3 곱하기 X3 하면 합력의 모먼트를 다 더한 값이죠. 맞죠? 각 성분력 모먼트의 대수 합은 뭐가 같아야 되냐? 합력 하나만의 모먼트가 같아야 된다. 합력 하나 모먼트니까 R 곱하기 X랑 같다 그 말이죠. 맞죠? 이것이 같아야 되니까 시험 문제에서 P1, P2, P3 얼마 주어지죠? 떨어진 거리 X1, X2, X3 다 주어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 요걸 물어보냐, 요걸. 떨어진 위치 X가 얼마냐? 그러므로 X는 얼마입니까? X는 이코를 합력 R로만 나누면 되겠네요. 맞죠? 나눠버리면 이것은 R분의 P1, X1 플러스 P2, X2 플러스 P3, X3 하면 되겠죠. 끝. 맞죠? 합력 R은 주어집니까? 문제에서? 안 주어집니다. 이렇게 더하면 구하는 거. 쉽게 구하고. 맞죠?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X가 얼마 메타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 평행한 여러 힘의 합력의 작용 위치 구하는 문제. 알겠죠? 그러니까 바른용의 한모먼트 정의는 정의에 대한 거 가볍게 이해하시고, 이런 계산 문제, 작용 위치 구하는 계산 문제, 요거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 넘겨보시면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보니까 뭐가 나왔냐? 그림에서 R은 평행한 두 힘 P1과 P2의 합력이다. 그때 합력 R이 작용하는 점 P1으로부터 합력이 작용되는 위치가 X하고 할 때 X의 값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맞죠? 이런 문제를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P1이 5톤 포스, P2가 15톤 포스. 이게 P1인데 이게 5톤 포스. P2인데 15톤 포스. 연 톤에다가 공학당이 포스에 F자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F는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고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라고 했을 적에 두 힘의 합력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 있을 것이고 이게 합력 I라면 맞죠? 합력 I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산수입니다. 5 플러스 15, 20. 그죠? 요거는 20톤 포스입니다. 안 가르쳐줘도 그냥 보인다 눈에. 맞죠? 라고 했을 때 합력 R의 자기 위치를 구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맞죠? 여기서부터 얼마큼 떨어졌냐 이 거리 X를 물어봅니다. 맞죠? 그리고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냐? 이 P1과 P2 사이의 거리는 주어졌네요. 10m라고. 요 거리는 10m라고 주어졌네. 10m일 때 요걸 구해라. 맞죠? 그러니까 이번엔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P1의 작용점이 요 점이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방금 전에 배운 바리농의 항목을 정리를 적용시키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바리농의 항목을 정리에 따르면 뭐라고 했습니까? 각 성분력 모먼트의 합을 먼저 적어볼까요? 적어보면 P1에 대한 모먼트는 힘 P1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있습니까? 0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5톤 포스 곱하기 0입니다. 5 곱하기 0은 0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계산 안 한다. 맞죠? 다음에 더하기 P2 곱하기 떨어진 거리 맞습니까? P2가 15톤 포스 떨어진 거리 10m가 되겠죠? 그러니까 15톤 포스 곱하기 10m죠. 이거는 뭐와 같아야 되냐? 합력 R 하나의 모먼트와 같아야 된다. 하면 되겠죠? 이게 성분력 다 더한 거고 0은 더하나 마니까 안 더했고 합력 R 하나 모먼트는 합력 R 20톤 곱하기 X가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원래는 합력 R 곱하기 X인데 R은 20이라고 이미 구해버렸다. 20 곱하기 X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구하려고 하는 X가 얼마입니까? 그냥 20분의 15 곱하기 10 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것만 가볍게 계산기 눌러주면 된다. 그냥 눌러보니까 얼마 나오냐? 7.5m가 나오네요. 7.5m. 구할 수 있겠죠? 맞죠? 이런 걸 시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해줘라. 알겠죠?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푸십시오. 이렇게 푸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푸시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노하우가 좀 쌓이면 이렇게 더 안 풉니다. 더 빨리 풉니다. 알겠죠? 어떻게 푸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보면 P1이 더 큽니까? P2가 더 큽니까? P2가 더 크죠? 그럼 합력이 P1에 더 가깝습니까? P2에 더 가깝겠습니까? P2에 더 가깝겠죠? 더 큰 것에 가깝습니다. 맞죠? 가까운데 몇 대 몇으로 가깝냐? 라고 하면 여기에 보니까 5대 15는 1대 3이네? 맞습니까? 1대 3의 비율로 가깝습니다. 알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죠? 전체 10의 4분의 3. 맞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4분의 3 곱하기 10. 그것이 7.5가 맞습니다. 알겠죠? 바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요 힘 비율하고 떨어진 거리 비율하고 똑같다. 알겠죠? 요렇게 1대 3. 알겠죠? 대각선으로 돼야 됩니다. 왜냐? 큰 것에 가까워야 되니까. 작은 숫자가 이쪽으로 붙어야 되니까. 알겠죠? 대각선으로 요렇게 5대 15 1대 3.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는 4대 3. 맞죠? 4분의 4등분 10m를 4등분한 것에 세 눈금이다. 알았죠? 요렇게도 풀 수 있다. 빨리 풀 때는 요령이 있을 때는. 알겠죠? 요거는 요령이고 이건 요령이고 일단은 이 라미의 정리를 이용하는 것을 연습을 하십시오. 알겠죠? 연습을 해라. 이것도 쉬우니까. 알았죠? 쉽게 마찬가지니까. 다음에 5번째로 힘의 평형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정의를 먼저 이해를 합니다. 힘에 의해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 힘의 평형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교재에 써있는 것처럼 물체가 힘을 받아서 이동하거나 변형되지 않을 조건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물체가 변형을 일으켜도 안 되고 변형을 일으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찌그러지거나 휘어지거나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동도 하면 안 됩니다. 구조물이 움직여버리면 불안하겠죠? 맞죠? 평행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이동하지도 않고 또 구조물이 형태가 변형되지도 않고 찌그러지도 않고 한 상태를 뭐라 하냐? 평형 상태라 합니다. 평형 상태. 이 평형 상태를 이루기 위한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 평형 조건이랍니다. 평형 조건. 알겠죠? 그래서 평형 조건을 힘의 평형 조건이랍니다. 힘의 평형 조건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쓰는 것은 평면도형인데 평면도형에서 힘의 표현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알겠죠?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뭐가 있느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평방향 힘의 표현 조건이다. 수평방향 힘의 표현 조건은 우리가 XY 좌표 표현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X축, 이게 Y축, 좌표 원점을 5점이라면 맞죠? 그러면 여기 수평방향을 X축 방향이라고 하고 수직 방향을 Y축 방향이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수평방향 힘의 대수합을 뭐라고 하면 시그마 X의 라고 합니다. 시그마 X. 알겠죠? 이 시그마 X, X축 방향 힘을 다 더한 값입니다. 이것이 0이 되면은 X축 방향, 수평방향에 대해서 평행하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또 이 말은 또 뭐라고 하냐면 수평방향이니까 X축이 수평방향이니까 수평이 영어로 호리젠털입니다. 그래서 호리젠털에 H자를 써가지고 시그마 H는 이코로 0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알겠죠? X축 방향이란 말이나 수평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알았죠? 이 수평방향 힘의 합은 이퀄 0이다가 수평방향 평형 조건입니다. 알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 P가 수평방향으로 작용되는데 요렇게 P가 오른쪽으로 작용되고 있고 맞죠? 또 어떤 힘은 이렇게 반대로 왼쪽으로 힘 P가 작용되고 있다면 이 물체를 좌표 평면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좌표평면 XY 좌표평면에서 X축, 이 화살표 방향,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고 화살표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대로 따라서 오른쪽 방향 힘을 플러스 힘 P라고 하고 왼쪽 방향 힘을 마이너스 힘 P라고 한다면 맞죠? 이게 오른쪽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왼쪽으로도 움직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개의 힘이 같아버리면 되겠죠? 맞죠? 이때 두 개의 힘이 같아버린 상태를 힘의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알겠죠? 힘의 평형 상태가 된다는 말은 두 개를 더하면 플러스 1P 더하기 마이너스 1P를 해야 0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두 개의 힘이 같으면 두 개의 힘 더한 것이 부호규약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대로 적용시켰을 때 더하는 값이 0이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수평방향 힘의 평형 조건은 이 수평방향 힘의 대수합은 모두 더한 값이 0이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이것이 바로 수평방향 평형 조건이라 한다. 이해했습니까? 요거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만 하면 된다. 왜 암기가 아니라 이해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Y축 방향입니다. Y축 방향. Y축 방향 힘의 대수합은 이코르 0. 이때 Y축 방향을 수직 방향이라 합니다. 수직 방향. 수직을 0으로 버티컬이라 합니다. 버티컬. 그래서 버티컬 써서 시그마 V는 이코르 0 하는 거죠. 맞죠? 이것이 바로 수직 방향 평형 조건이다.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수직 방향 평형 조건은 뭐냐? 마찬가지 힘이 수직 방향 힘도 있는데 수직 방향 올라가고 내려가는 방향이죠. 이때 Y축 방향은 좌표 평면에서 올라가는 화살표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 밑에 내려오는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대로 따릅니다. 알죠? 그대로 따랐을 경우에 그러니까 올라가는 힘 P도 있고 내려가는 힘 P도 있었을 적에 맞죠? 이게 물체가 힘을 받아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개가 힘이 같아버리면 되겠죠. 맞죠? 두 개가 힘이 같아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요게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 부호를 주고 내려가는 방향을 마이너스 부호를 줬을 적에 두 개 더해서 0이 되면 되겠죠. 같을 때 0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요거를 수직 방향의 평형 조건이라 한다. 힘의 평형 조건. 알겠죠?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수평으로 움직이지 않고 수직으로 움직이지만 않으면 되느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돌아가도 안 되면 돌아가도. 알겠죠? 돌아가지 않을 조건, 회전하지 않을 조건이 있다. 그것이 세 번째 표현 조건으로서 여기 적으면 뭐냐? 즉 회전 돌아가는 것은 모멘트하고 관련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멘트의 합은 이퀄 0입니다. 이게 세 번째 힘의 표현 조건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벽체에 외팔부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가정하면 막대기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막대기의 힘이 예를 들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작용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힘 P에 의해서는 이 막대기가 이렇게 휘겠죠.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모멘트가 발생할 것입니다. 맞죠?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이제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힘 P가 이렇게 작용된다면 어떨까요? 힘 P가 이렇게 작용되면 이 힘 P에 의해서는 이 막대기가 반대로 이렇게 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막대기를 이렇게 돌아가도록 모멘트를 일으킬 겁니다. 맞죠? 그랬을 적에 요게 모멘트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래로 휘게 하는 모멘트하고 위로 휘게 하는 모멘트가 서로 크기가 같아 버린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돼 버리겠죠. 맞죠? 그때 우리가 편하게 부호는 모멘트의 부호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플러스 부호를 주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마이너스 부호를 많이 줍니다. 맞죠? 그때 두 개 더해서 0이 된다면 그러면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겠죠.
돌아가지 않겠죠. 회전하지 않겠죠. 휘지도 않겠죠. 맞죠? 그래서 이 조건을 뭐라 하냐? 모멘트 평형 조건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힘의 평형 조건은 세 가지다. 이렇게 수평 방향 힘의 평형, 수직 방향 힘의 평형, 모멘트의 평형, 이 세 가지를 힘의 평형 조건 세 가지라고 한다. 알았죠? 이건 이해하십시오. 암기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알겠죠? 이 세 가지를 이해를 합니다. 힘의 평형 조건.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부재에서 세 개의 힘이 작용돼서 평형을 이루었을 때 힘 P의 크기와 거리를 구해라고 했네요. 자, 그림을 그려놓고 보자. 요렇게 부재 막대기가 있는데 양쪽 끝에 6톤과 4톤이 작용되고 있네요. 여기 6톤, 여기 4톤. 맞죠? 근데 거리가 여기가 A점인데 A점에 여기 힘 P가 작용됩니다. 힘 P가 작용되는데 여기 거리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X입니다. 모르고 이 거리만 주어졌네요. 이 거리가 3m라고 주어졌네요. 3m. 3m라고 주어졌다면 여기에 평형을 이루려면 이 세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려면 이 힘 P의 크기는 얼마고 이 X는 얼마냐 두 개를 다 구해라 라고 주어진 거죠. 맞죠?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이 힘들이 수직한 힘입니까? 수평한 힘입니까? 수직한 힘이죠. 그러니까 수직한 힘이 주어지면 수직한 힘에 대한 평형 조건 쓰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수직한 힘에 대한 평형 조건 시그마 V는 이퀄 0을 쓰면 되겠죠. 맞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올라가는 힘하고 내려가는 힘이 서로 같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올라가는 거 두 개 더해서 내려오는 거 두 개 더해서 10입니다. 올라가는 거 이거 하나 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 힘 P가 두 개 더한 거랑 같다 라는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이거는 6 플러스 4 그냥 10톤 나오죠. 맞죠? 가볍게 나옵니다. 가볍게. 맞죠? 그래놓고 보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볼 때는 항상 문제만 읽지 말고 가나다라 보기까지 보십시오. 보기까지. 보기를 보니까 여기서 보기를 보니까 P가 10인 것이 나하고 라하고 두 개가 있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혹시 여러분이 문제 풀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찍어야 됩니다. 어차피. 알겠죠? 만약에 문제가 시간이 부족하면 어차피 찍어야 되는데 찍더라도 보시면 가하고 다는 찍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알겠죠? 찍더라도 가하고 다는 나하고 라를 찍어. 여러분들 4개 중에 하나 찍는 거하고 2개 중에 하나 찍는 거하고 확률이 확실히 높죠. 2배 높아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제대로 풀어야 되지만 시험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쫓깁니다. 쫓겨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찍어야 됩니다. 찍어야 될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 찍더라도 여러분들이 답이 아닌 거 빼고 찍으십시오. 알겠죠? 이것도 여러분들 찍는 것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작정 찍으면 꼭 내가 찍은 건 답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4개 중에 하나가 답이니까. 4개 중에 하나 맞추는 것은 확률이 25%밖에 안 돼요. 25% 맞추기 힘듭니다.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찍는 것도 요령입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모르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4개 중에 하나가 답이니까 4개 중에 하나인 답을 고르기는 힘듭니다. 맞죠? 고르기는 힘든데 반대로 생각해서 반대로 거꾸로 생각을 해서 답이 아닌 거 고른다 생각. 답이 아닌 걸 고른다. 답이 아닌 거 4개 중에 3개입니다. 3개. 4개 중에 3개 고르는 거하고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뭐가 더 쉽습니까? 4개 중에 3개 고르는 거 쉽죠? 맞죠? 그러니까 답이 아닌 거를 3개를 다 못 고를지라도 한두 개, 2개 정도는 고를 거 아닙니까? 맞죠? 한두 개를 먼저 고르고 나머지를 찍어라 그 말이다. 이게 찍는 요령입니다. 찍는 것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찍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찍는 것도 요령이다.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한번 써먹어 보시죠. 많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4개 중에 하나 찍은 학생하고 2개 중에 하나 찍는 학생하고 누가 더 많이 맞게 찍겠습니까? 이것도 찍는 것도 실력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답이 만약에 찍게 되거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찍을 때도 여러분들이 답을 모르겠으면 역으로 생각해서 반대로 생각해서 답이 아닌 거를 제끼고 찍어라. 운 좋으면 답이 아닌 거 제끼다 보면 3개가 제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는 안 풀었지만 그것이 답이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를 항상 생각해서 해라. 알겠죠? 여러분들이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참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시험은 요령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시험은 요령이다. 알겠죠? 그런 요령들을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안 졸면 중간중간에 알려줄 거니까 여러분들 졸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알았죠? 자, 아무튼 이제 요건 구했습니다. 일단은 2배로 확률은 줄였죠. 요거까지 구해보죠. 요거까지 구하면 됩니다. 이거는 뭘로 구하느냐?
모멘트의 평형 조건으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떨어진 거리니까. 심하고 거리로 계산하는 거니까 모멘트죠. 맞죠? 모멘트입니다. 모멘트는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도 되고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데 아무 데나 잡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별 차이 없습니다. 여기를 한번 기준해보죠.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저기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죠? 한 군데만 잡아라. 여기 기준점은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를 한번 구해봅시다. 맞죠? 이때 시계 방향 플러스 반티가 방향 마이너스 하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요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멘트를 구해보니까 우선 요겁니다. 요거죠. 6톤 곱하기 떨어진 거리인데 맞죠? 6톤 곱하기 떨어진 거리인데 화살표가 이렇게 누르면 방향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모멘트를 일으킬 것이고 맞죠? 이 모멘트는 뭐냐? 6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x 플러스 3입니다. x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다음에 모멘트가 여기도 있네. 여기 이거 뭡니까? P에 대한 모멘트는 이렇게 돌릴 것이고 맞죠? 이렇게 돌아가는 모멘트는 뭡니까? 이 힘 P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3m네. 맞습니까? 3이 될 것이고 맞죠? 다음에 요놈에 대한 모멘트는 4 곱하기 떨어진 거리 0이니까 모멘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리가 없으니까 맞죠? 4 곱하기 0은 0이죠.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두 개뿐이네. 그럼 모멘트 평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개가 같아 버리면 되겠죠. 같아 버리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갖다 놓고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10 뭐가 같으냐? 요거가 같다. P는 이미 구해놨네. 10 맞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3하고 같다 하면 되겠죠. X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일단 X 플러스 3을 먼저 구해보면 6으로 나누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X 플러스 3은 6분의 10 곱하기 3. 그러니까 X는 3 빼주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풀이대로 하면은 얼마 나오냐? 2m가 나오네. 2m. 그래서 X가 2m라는 것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할 수 있겠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모두 요령이랬죠, 요령. 그렇죠? 여기도 요령이 들어갑니다. 요령을 한번 들어가보자. 여러분들 학원 다니는 목적이 이 요령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알겠죠? 요령을 잘 들어야 된다. 보십시오. 방금대로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요걸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푸는 것도 맞습니다. 이대로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별로 시간 안 걸리니까 풀어도 되는데,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가 있느냐?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방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두 개의 합력이 이거라면, 이 위치가 큰 힘에 더 가깝다 그랬죠? 맞죠? 몇 배 더 가깝다 했습니까? 요 힘 비율 4대 6의 비율로 가깝습니다. 맞죠? 다시 말해서 길이 비율이 여기 써보면 이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야겠죠? 맞죠? 4대 6의 비율입니다. 맞죠? 그런데 6에 해당하는 게 3m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요걸 나누기 2 하면 3 나누기 2 하면 2 아닙니까? 4대 6의 비율이 2대 3의 비율이죠. 여기에 3m면 여기 2m 끝. 아주 쉽죠? 알겠죠? 그러죠? 그렇게 푼다. 이해했죠? 여러분은 처음부터 이 요령만 알려줬다면 요령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이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요령을 보니까 요령이 더 쉬운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초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요령만 쫓으면 안 된다. 기초도 하고 기초를 이해한 다음에 요령을 써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요령을 쓸 수가 있고 요령이 쉽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장을 마쳤습니다.